들어오셨군요. 266분 정도 들어오셨고요. 예. 오늘도 예, 독일 미넨에서 LMU님 예, 맨 먼저 들어오셨어요. 설훈이 이정근 사법 리스크 크크크 하셨어요. 당 차원에서 도와달라고 하던데 크크크 개웃격 크크크 예 그렇죠. 되게 당황스럽죠. 예 아니 지금까지 다른 의원님들 특히 이 뭐 김남국 의원이든 또는 뭐 송영길 대표든 이런 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탈당해서 무고함을 밝히고 들어오라고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오히려 이제는 당 차원에서 도움을 달라라고 했다니까 매우 당황스럽네요. 약간은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요. 좀 기가 차기도 합니다. 급했던 모양이죠. 참, 네. 예. 하여튼 뭐 서른 의원의 행보를 보면서 참 그래요. 검찰의 칼날이 자기한테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아니면 내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나는 당선만 되면 돼. 남이야 어찌 되든 말든 이라는 생각을 했던 걸까요? 뭐 어쨌거나 다 좋은데 지금 서른 의원의 이 행보를 보면서 야, 참 웃긴다 라는 생각 참 많이 해봤습니다. 글쎄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서른 의원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밖에 나가서 탈당해서 무고함을 밝히고 돌아오시면 되겠죠. 이정근 노트가 엉터리다.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떠들었던 그 많은 얘기들 사실 알고 봤더니 근거가 없는 찌라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상한 내용이더라. 뭐 그런 얘기는 제가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서른 의원은 뭐라고 했었나요? 네. 뭐 쇄신이 뭐 안 된, 뭐 쇄신을 하겠다는 뭐 의지가 없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뭐 총선에서 망한다는 둥 이런 소리를 마구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막상 자기가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당 차원의 도움 운운하는 거를 보니까 아이고 참 진작에 없어졌어야 됐을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호수공원님 오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님, 현황님 오셨고요. 권순아님, 스테판 스카우트 마인셋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호님, 이영희님, 보름달님, 한님 오셨고요. 수구레님 오늘도 스패너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해크니 제이님, 유종만님, 희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사필귀정님, 페라돔님, 소리별님, 엄도영님이신가요? 예, 죄송하네요. 지금 임도영이라고 제가 읽어드렸네요. 엄도영님 오셨고요. 조수아님, 해오름님, 이동준님, 강남제비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팔도비빈년님, 오래간만에 오셨고요. 예, 현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현창민님, 영의의리님, 류재아님, 배동호님 오셨고요. 거창순이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디커맨님 오셨고요. 민시민님, 엘리님, 서리맘님도 오셨네요. 감자탕 감자님 오셨고요. 김래현님, 리치영님, 달달부리콘님, 장수진님, 송철회님 오셨습니다. 리치영님도 오셨나요? 예. 축 서른 탈당이라고 하셨군요. 예. 예, 킹썬님, 기득권 꼰대 고민정 이제 서른 까야죠. 예,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베리님, 네, 오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야미진님 오셨고요. 차인숙님, 예, 무지개님도 오셨네요. 예. 자, 모두 반갑습니다. 용용님, 안녕하십니까. 하마님, 출석합니다. JS님도 오셨군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갑자기 지금 나타났어요. 갑자기 지금 나타나서 귀국을 앞두고 몇 마디 약간의 헛소리에 가까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 뭐 헛소리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달 귀국하는 이낙연, 당 혁신 못하면 외부 충격 올 것이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발언은요,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 개 언론사에서 다 받았었어요. 뭐, 동아일보가 제일 크게 썼고요.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MBC, 매일일보, 조선일보, 뉴시스, 국민일보 쭉 받았었습니다. 침묵된 이낙연 민주당 과감히 혁신해야 말하는 식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뭐 침묵을 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뭐 심지어는 뭐 귀국 앞둔 이낙연 한국 정치에 길을 잃었다. 혁신 없으면 외부 충격. 자, 동아일보가 제일 의도성이 짙은 표현을 썼어요. 당 혁신을 못하면 외부 충격 올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 말을 동아일보는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돈봉투와 김남국 악재를 의식한 발언이다. 정치가 길을 찾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근데 이낙연의 기존 원 워딩은 이거라고 합니다. 기존 정당이 과감한 혁신을 하고 알을 깨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외부 충격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겹악재가 겹친 민주당의 쇄신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라고 했어요. 기존 주요 정당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민주당이라고 좁혀서 해석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귀국 후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정치가 길을 찾고 국민이 마음 둘 곳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대네요. 예, 글쎄, 약간 유체 이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2021년의 전당대회는요, 사실 이낙연도 완전히 자신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이낙연이 자기가 그 당대표직을 중간에서 사퇴하면서 생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당 전당대회가 열린 건데, 어떻게 보자면 본인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쏙 빼고, 정당이 뭐 쇄신을 못하면 운운했다는 걸로 볼 때 유체 이탈 화법이다라는 지적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 양반 원래 엄중하게 말하긴 합니다만 이 엄중하게 말하는 것 치고도 좀 유치하다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드는 대목이죠. 여하튼 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낙연의 이 발언은 8월쯤, 그러니까 다음 달에 귀국을 해서 아마 7, 8월쯤이 되면은 민주당의 당권을 놓고 강한 투쟁을 벌이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간파한 동아일보가 민주당에 대해서 혁신을 주장한 발언으로 풀이한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뭐 나올 말이 나온 거죠. 7, 8월이 되면 명락 대전이 벌어질 것이다. 전면전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측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뭐 벗어나지 못한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는 게 되겠네요. 예. 네, 뭐 이낙연 전 대표가 글쎄 뭐 자기가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라는 것쯤이면 뭐 이해는 하겠어요. 하지만 당원의 77.77%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지지한 당원과 지지자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 이재명 체제를 그렇게 흔들어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한편 이 돈봉투 파문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정근 사무부총장,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재명 쪽보다는 이낙연 쪽에 훨씬 가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민주당 내에 알만한 사람들은 이낙연 대표의 행보를 보고 적어도 이낙연이 이정건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그런 발언도 많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참 씁쓸하네요. 그죠?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순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낙연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잠시 제가 좀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지금 한 얘기는 상당히 좀 두루뭉술하고 구체적인 표현이 좀 안 돼 있죠. 하지만 자신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기를 들고 본격적으로 저항에 나서겠다. 그래서 자기 세력들을 결집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감없이 드러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할 때 윤석열 정권의 비판을 하기보다 이 당권 다툼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이낙연의 이 태도를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이낙연을 비롯한 이 몇몇 수박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당 내에서 싸우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하지만 독재 정권과 싸운 데는 상당히 무능한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이들은 당 내에서 자신의 동지와 동료들 혹은 지지자들 향해서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윤석열이나 검찰 정권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지우지 못합니다. 이낙연 대표 하겠다면 하세요. 하지만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의혹들이 있다는 거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장 지금 삼부토건이 설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거 이낙연 대표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관련 없다 치고요.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정계에 복귀해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를 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면은 이거는 글쎄요. 이해충돌 방지법, 이 부패 방지법에 정면으로 충돌되는 사안 아닌가요? 자신의 동생이 삼부토건의 임원으로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그런 말을 하고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 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숱한 의혹들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한번 의심이 되네요. 혹시 모르죠. 또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이낙연은 또 뭐라고 대처를 할지 한 번쯤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검찰이 이낙연과 삼부토건에 대한 수사를 안 할 것 같아요? 하죠.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당해보면 알겠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옵티머스니 라이민이 이쪽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낙연 쪽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검찰이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인가, 과연 검찰이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보죠 뭐. 예. 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이낙연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벌써 이낙연 그리고 그 이낙연계에서 벌여오고 있는 여러 행동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속내와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이낙연의 이런 행보가 그닥 새롭거나 충격적이지는 않다라는 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낙연 대표 혹은 이낙연계는 스스로 좀 인지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지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지금부터 하나씩 좀 풀어갈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주제로 오늘 준비를 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고민정이에요. 오늘 주제 이제 3가지 주제를 준비하면서 2가지가 김남국에 관련한 주제인데, 고민정 의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지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글쎄 뭐 본인이 뭐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뭐가 불법이라는 말이죠? 불법이 있나요? 자, 검찰도 찾지 못하는 불법. 고민정은 뭘 가지고 찾았단 말이죠? 아니 불법이고 합법이고를 떠나서 그래도 김남국이 뭘 했는데? 코인 했는데 코인 말고 그래서 뭘 했는데? 자, 코인을 한 것 중에서 뭐가 과연 상대적 박탈감을 낳게 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김남국 의원은요, 코인에서 사실상 손해를 봤어요. 중간에 팔았다면 이익을 봤을 거예요. 상당한 이익을 봤을 거예요. 근데 코인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익을 본 것 같으면 그거를 현금으로 찾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코인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거기서 왕창 망하죠. 어떻게 보자면 루트가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보통 증권 같은 경우, 주식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떤 주식에서 내가 대박의 이익을 쳤어. 그래서 그걸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내가 잘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투자를 해. 근데 또 투자를 해가지고 보면은 망해. 처음 투자한 그래서 이익을 본 그 주식이 대체로 보면 우량 주식이라기보다는 새로 들어온 신종 주식이거나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주식이거나 아니면 이미 바닥세를 기고 있는 그런 애들인데 어떻게 우연히 잘 시기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대박의 이익을 봤어. 그래서 그런 이익을 다른 데서도 볼 수 있을까 싶어 가지고 찾다가 결국에는 망하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대적 박탈감이라 하면 고민정 의원 얘기로는 상당히 거액의 이익을 김남국 의원이 봤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래서 얼마의 이익을 봤나요? 지금 100억이니 80억이니 60억. 처음엔 60억이라고 하더니 80억이라더니 이제는 100억까지 올라갔는데 그 돈 보셨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억억 하길래 김남국 의원한테 진짜 그 돈을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미치겠다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던 코인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60억이었을 거래. 근데 60억일 때 자기는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들어갔다는 게 뭐 대체적인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60억이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자, 결국 고민정 의원은요,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떠들어대는 소리만 여기저기서 떠들어대는 소리만 주워 듣고는 뭐 상대적 박탈감이니 어쩌느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 겁니다. 정치인이 그리고 한 당의 일국의 국회의원이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요 제1야당이라고 합니다만 제1야당이 아니라 그냥 원내 제1당이에요. 원내 1당입니다. 정권을 획득하지 못했을 뿐 원내 1당이에요. 원내 1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안 하고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짚어보고 싶네요. 자, 오밤중인 뉴스 오늘 제가 이런 주제들로 좀 여러분들 만나 뵈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인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